나인의 소장님 댁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멋있고 좋습니다. 딱 드는 느낌은 그렇고요. 이게 예측 가능한 어떤 문법 안에서 이제 움직이면서도 아름답고 초대받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집입니다. 예. 보니까 설계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설계가 굉장히 멋집니다. 네, 지하 공간이랑 지상 공간이랑 해가지고 빛을 조절하면서 공간의 밀도를 조절하고 압축시켰다 폭발시키는 기법이 계속 보면 볼수록 굉장히 멋집니다. 네, 공간이 되게 멋지네요. 굉장히 멋진 공간입니다. 마지막 온수에 담을게요.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올랐네. 아, 이제 말리고 아이고. 한 번씩만 더. 아, 말리고 한 번 더 칠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좀 껴주세요. 아이고 재밌네. 네. 노동한다고 내가 노동자 된 것 같아. 노동자도 아닌 사람이 노동자처럼. 아이고 누가 가난 홍지한다면 내가 노동을 홍지하는 거 아닌가. 저로 갑시다 이제. 아 보니야 아저씨가 떼다. 여기다 두고 오지가 않았네. 뭐 어디 있던 찾아서 주시오. 보니야. 아이고. 아이고 물하고 싸우자. 물 때문에 걱정하고 습기 때문에 싸우고 태양이 아니라 그냥 불덩어리 오늘 아침부터 저거 한다고. 이종건 선생님 댁은 어렵다입니다.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없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뭔가 이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원 속의 내 집이나 뭐 이런 상업 건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전혀 좋아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닙니다. 완전 구릿빛이 드셨어요. 땀 흘리는 맛도 있어요. 이러고 나와서 샤워하고 나면 정말 막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개운한 게 막 날아갈 것 같고. 아 좋다. 맞아, 시장에 내놓으면 욕만 대박 먹고 그냥 사라질 것 같은. 그냥 되게 고독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도 굉장히 고독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되게 어두컴컴한데 구조를 쓴 것도 되게 희한하게 쓴 것도 있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팔 수도 없는 그냥 이종건 교수님 그 자체인 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 줄까? 자, 자. 오늘 그 창문이 붓고 벽체인 부분이 다 막히고 이제 공간감하고 이제 빛과 그림자를 보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명곡, 집은 성체, 수직적 수평성, 공통분모. 공통분모가 뭐냐? 이 골조 상태에서도 지금 이쪽 그 이종건 교수님 집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규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입니다. 뭔가 딱 잡혀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은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이제 컨트롤된 그런 공간처럼 보입니다. 예, 라인이 딱딱딱 맞아 있고 그 약간 이렇게 왜 이런 선을 썼을까? 왜 이런 기법을 사용했을까? 뭐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딱 굉장히 그 견고하게 잡혀 있습니다, 공간이. 공통분모는 그 허구죠, 허구. 이 브릿지랑 브릿지랑 크로스되는 이 수직창이 예술이네요. 이거는 약간 그 미친 짓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드니스죠, 매드니스. 영어로 하면 매드니스인 것 같아요. 광기. 허구죠, 허구. 허구라기보다 예컨대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푸코가 말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그 셀프 케어, 자기 보살핌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어요. 물론 푸코나 니체나 다 이제 그 스토아 철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노선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니체는 셀프 아티스트라고 했고,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푸코나 니체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발명하고 창안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새로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를,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르트르가 얘기했듯이,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든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어떤 본질보다는 항상 실존이 앞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나는 무엇인가라고 정체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창안해야 돼. 네. 창안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프리텐더하고 연극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를 거머쥐고 뭔가를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반복해야 이제 자기가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극성이 필요한 거죠. 예술도 그렇고 허구하고. 그래서 수직적 수평성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연극성 또는 자기 보살핌 뭐 이런 픽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만 가능한 작업이에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목 구조에 이렇게 얇게 수직창을 이렇게 두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신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되게 구조가 불안해지거든요. 하나의 메스로 만들었지만 이 가운데 수직창 때문에 이 메스가 분절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떨어져 있는 게. 그런 면에서는 수직성이든 수평성이든 그냥 뭐 수직성 수평성이겠죠. 근데 수직성 수평성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수직성을 그 수평성을 크로노스라고 합시다. 크로노적인 시간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수직성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 합시다. 누군가 얘기했지만 수직성이 이게 카이로스 시간은 수직성으로 이게 융기하는 시간이거든. 일상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수직성이라고 하는 공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수평성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면, 일상과 비일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평을 범속이고 이쪽은 초속성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전체가 일종의 우리가 만든 하나의 그 액션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서 그 밖으로 뻥 터지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아까 나인의 소장님 설계 보면은 남쪽으로 뻥 터지는 공간 있잖아요. 이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집 전체가 그냥 어둑어둑해. 1층도 어둑어둑하고 2층도 어둑어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환한 공간이 이 욕실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욕실 공간인데, 욕실 공간이 가장 밝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합니다. 이 집의 정점은 욕실입니다. 욕실. 마음의 정화, 몸의 정화가 일어나는 곳.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알려진 철학 중에 하나가 에제이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인 것처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러 번 책에서 인용을 하고, 최근에 좋은 삶의 기술에도 내가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전체가 일종의 연극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연극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푸코라든지 이런 그 셀프 케어라든지 니체가 만든 셀프 아티스트리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건축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렇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짜 보면 그렇게 존재해. 그래서 마치 일종의 그 신을 보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보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딱히 그 종교하고 똑같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를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자의 눈에는 보인다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리얼리티가 되죠. 두루지용으로는 버추얼리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버추얼리티나 포텐셜리티가 리얼라이트가 되는 거야, 그때. 불교에서도 카르마가 그거잖아요. 계속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서 하나의 습관이 되면 그게 리얼리티가 되는 거거든. 그 새로운 리얼리티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새로운 것들도 반복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그 박진영 선생이 질문한 세 가지 공통 분모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계획하신 이 욕조 부분이나 욕실 부분이나 그 옥탑방에 이제 약간 명상을 하는 듯한 부분, 그런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그 반면에 이 아랫부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수직성, 수평성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직설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적인 수직성과 수평성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건물을 보면은 건물 인면이나 내부 공간에 수직성하고 수평성이 보입니다. 뭐 수직으로 긴 창문이나 이렇게 수평적으로 펼쳐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직설적으로도 존재하지만 더 깊은 그 어떤 사유의 층위, 어떤 사유의 세계의 차원에서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거기서 더 강하게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이거를 평가할 수 없는 듯한, 없을 것 같은, 누구도 이 건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그런 덱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는 거죠. 새로운 세계라는 어떤 종착지가 있는 겁니까? 종착지는 없어요. 영원히 항해하는 거죠.
나의 예컨대 내가 무한성을 찾고 싶으면 무한성을 끊임없이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려 그러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니체는 이제 정신이 나갔죠. 그죠? 니체는 자기 극복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야 돼. 자기를 부정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는 순간 자기를 또 부정해야 되고 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종착지는 없고 운동만 존재하는 거, 살아있는 한. 욕망하는 한 우리가 살아있고 욕망을 멈추는 한 우리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욕망이 멈추고. 그렇듯이 욕망하는 한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는 것은 욕망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금방 그것도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이 종착지라기보다. 이 약간은 좀 특이한 어떤 이제 공간의 형식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운동을 위한 어떤 기제인 건가요? 끊임없는 운동이라기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 건축에 대한 생각,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펼쳐서 삶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삶과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연극적 가능성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제 또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하고 이 실천이 끝나면 새로운 공간을 또 만들고 또 실천을 하고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또는 꿈을 꾸지 못했던 것들이 열리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과 또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일종의 열림의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건축이고 내가 집을 짓게 된 이유고 뭐 수직주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거가 다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장치이죠. 이 집에 거주하시다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면 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거나 정말 내가 신비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신비를 붙잡고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돼요. 네, 그 집은 예. 중요한 것은 집이 또는 공간이 달라야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만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이 문만 열어주는 공간으로서 그러면 또 다른 뭐 공간을 만들어야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으로부터 어떤 비일상적인 것들, 내가 예기치 못한 것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주면 돼. 그 나머지는 자연이 할 일이고 우주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고 프랙티스를 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걸 천착해 나가고 명상하고 인식하고 실천하고 그건 나의 작업이고 공간을 열어주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지어야 되시는 건 아닌가. 뭐 그거는 그다음 숙제이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내가 가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휴머니즘에 대한 그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면서 하이데거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답장을 쓴 게 휴머니즘에 관한 서한 Letters on the Humanism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이 굉장히 훌륭한 글인데 그게 이제 후마니타스나 뭐냐 실존주의나 뭐냐 등등 얘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헤라클레이토스를 하이데거가 얘기하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그 당시 대단한 철학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대단한 사상가인가?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나러 갔는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스토브에 뭐 몸을 쬐고 있는 거야. 누추한 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어. 그 화로에서 빵을 굽는 것도 아니고 추워서 이렇게 뭐 이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대사성가가 저거밖에 안 되냐고 실망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와보라. 여기에도 신이 있다. 신이 현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그 이후에 이제 영어로는 번역이 그렇게 됐어요. 에토스, 안트로포이, 그 다음에 다이몬. 에토스, 안트로포이, 다이몬. 이래서 그 위에 이제 줄들이 있어요. 그래서인데 그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돼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그거를 다르게 번역해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하이데거는 거기에 다이몬을 신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에토스를
서식,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같은, 내가 거주하는 거주처로 봐요. 거처로 보고, 엔트로포이는 이제 인간적인,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인간으로 거주하는 한, 인간은 신 가까이에 있을 때 인간은 거주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헤라클레이토스를 얘기하면서, 굉장한 친밀한 그 집은 친밀하죠. 친근한 집에 가장 낯선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낯선 공간에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한 친근한 공간 속에 신이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친근한 공간 속에 신이 오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수평은 나는 그 문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나도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하이데거가 자기 집을 짓고 더 헛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 학생들 그 이메일 등등 하면서 독수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 이름이 붙었는데 그래서 나는 D라고 그래서 디스 헛이라고 그냥 불러요. 헛. 나도 이제 헛인데 헛처럼 이렇게 이제 꾸며서 살지만 DIS입니까? DIS? D니까 D하고 아파스트로피죠. 아파스트로피. 그럴 수도 있고 THIS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예. 디스 헛이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정말 삶을 위한 공간이지만 여기에 내가 건축을 평생 했으니까 건축적인 어떤 수직 수평성이라는 공간을 부여잡고 집어넣으면서 아까 말한 굉장히 친근한 헛 속에 그 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계구부를 좀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수직 수평성의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아까 말한 이제 연극성인 이런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삶의 흔적에 맞춰서 내가 공간을 기억하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간을 쓸 때마다 나의 인식이 이제 그 공간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득 무신론자 아니셨나요? 무신론자라기보다 나는 불가지론자예요. 근데 그 불가지론. 신이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미스테리와의 어떤 그런 거죠.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어떤 나를 넘어선 어떤 존재,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무엇, 예, 타자.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들 나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들과 이제 만나는 것, 그것을 그냥 신이라고 부르죠.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그 공통분모를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거를 생각하고 전체를 뭐 얘기하고 직구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그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그게 시라고 또 생각해요. 시작이라고 생각돼요. 시작은 현실 속에 그 서며 있는 또는 부재하고 있는 것들을 불러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삶 속에 불러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불러 들어올 때 나는 시가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익숙하고 뻔히 알고 이런 삶 속에 그것들이 재배열되고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뭔가를 불러내겠죠. 그걸 우리 시라 부르잖아요. 건축은 뭐 그 시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포이에시스다 그렇게 생각해요. 수직과 뭐 수평성 이런 얘기한 것도 다 아까 크로노선이 카이로스라는 것도 그런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공간들을 어떻게 배열함으로써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이고 또 내가 직접 살아보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뭐 검증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작업을 벌이는 거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 나 소장님 건축도 그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연극성인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세미나를 문한솔 선생이랑 김호중 선생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해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연극성에 대한 얘기를 집 짓기 전에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공간들이 우리에게 출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니체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했고,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돌프 로스의 건축도 연극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아돌프 로스의 공간을 연극적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들이 아마 이 집 짓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해인사처럼 기록을 이제 도서관 같은 절이 있고 도서관 같은 절이 있고 이렇게 설파 강의를 하는 절이 있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 절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뭐 그런 유형의 건물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렇게 수도원도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공간 형식이 존재하고 이제 굉장히 그런 공간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맞춰서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되게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는 인생을 수행이라고 생각돼요. 나의 삶의 일상적인 삶은 하루하루가 일상이 나에게는 꼭 수행이라 생각되고 나에게는 하나의 참선이고 나에게는 종교적 의례와 비슷하고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고 굉장히 반복하거든요. 너가 계산이나 수지타산이겠죠. 이걸 따지지 않고 매일 반복하는 것이 바로 너의 영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늘 반복하는 뭔가 있어요. 일상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지금 집 짓는 것 때문에 나와 있지만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먹는 거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하는 그 삶을 사는데 그 반복하는 삶이 따로 일상이 있고 수도가 따로 있고 명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집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길을 찾아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특히 나는 이제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서 이제 더 큰 주제를 향해서 물론 책도 보고 글도 쓰겠지만 삶 속에서 한번 더 몸소 겪어보고 명상을 좀 더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만든 공간을 내가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만든 공간과 삶의 형식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큰 기쁨이에요. 노동 자체가 기쁜 게 그런 것이 나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회가 나의 삶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도사가 따로 있고 그러면 여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나는 그거를 분리를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삶 전체가.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이제 건물도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평범하죠. 실제로 평범하죠. 수도원들도 이제 좀 제 느낌에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반대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연극성이란 거는 과도하잖아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절대 평범하지 않고 실용성을 완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접점이 교차점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연극성이라는 굉장히 특이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허구에 가깝고 쓸모없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연극적인 공간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반복되는 일상 속의 공간은 굉장히 평범하고 근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있다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특히 나수한 기분 잘 모르겠는데 내 지금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철저한 기능 속에 철저한 삶의 일상에 들어맞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만 차이나는 것은 층고가 차이나죠. 층고는 이제 가끔 얘기하긴 하는데 빵과 장미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켄 로치가 영화도 만들고 1900년 초기에 노동자 운동에서 우리는 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미도 필요하다. 이게 빵이 육신을 위한 거라면 장미는 영혼을 위한 거겠죠. 철저하게 기능적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그거는 육체를 위하는 거죠. 그 영혼도 지금 기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철저히 기능적이라고 생각돼요. 철저히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것이 없고 쓸데없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쓸데없는 것이 쓸데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철저히 있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삶에 밀착되어 있지만 거기에 아까 말한 장미가 더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틈들이 조금 더 배열되어 있다는 것 정도지
여기가 연극적이니까 뭐 철저히 비기능적이라든가 필요 없는 것들이 그 장악하게 지배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그건 평면을 보시면 알 거고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 알 거고 그렇지는 않죠. 그 예전에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쓸모 없어야 된다 그렇죠. 뭐 어떤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것은 지금 말해 이제 육체에 쓸모가 없는 거죠. 계산적으로 쓸모없는 것이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에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속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말하는 거겠죠. 그 기능을 넘어서 있는 인여적인 부분들을 뭐 옛날에 러스킨이 그랬잖아요. 건축이란 무엇이냐? 쓸모없습니다. uselessness가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쓸모에만 딱 맞추면 건축이 아니라 기능물이니까 거기서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쓸모없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의 문제고 이 서로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 시각에서 보면 쓸모없지만 그 논리를 넘어서고 더 가치의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거야말로 정말 쓸모 있는 것이고 쓸모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쓸모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지 그 기회가 뭐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